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서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된다라고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네, 백두산에 가서 백마탄 모습이 보도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시설을 철거하라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그것도 이제 노동신문에 다 난 거죠. 예.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위대한 지도자다. 예. 이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 아직도 하노이 노딜에 대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예. 아직도 좀 안 풀린 것 같아요, 분이. 그럼 미국에 대고 얘기해야지 왜 우리한테 자꾸 분풀을 합니까? 그런데요. 예. 미국하고는 또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젠가요. 네. 좋은 사이다. 예. 아직도 관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스웨덴에 오늘 뭐 방문을 했어요, 지금. 스웨덴 한국 특사, 한반도 특사라고 그러죠. 켄트 해슈테트. 예. 조만간 북미 뭐 또 초청장 보내겠다. 다시 이제 만날 거다. 이렇게 낙관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결국은 일종의 남한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의 어떤 우월성 이런 것을 좀 예.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발로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대아산이 이 금강산 개발 관광권 50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공짜로 한 게 아니고 또 돈을 주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보기만 해도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걷어내라라고 하면 네. 어쨌든 우리 측 재산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뭐 실제로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너절한 이런 좀 자극적인 표현을 예. 쓰긴 썼는데 저도 이제 금강산에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지금 막힌 지 10년이 됐어요. 예. 그럼 뭐 녹슬고 뭐 지붕 무너지고 비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 예. 그래서 우리도 폐가 10년이다. 그럼 예. 뭐 완전 뭐 쑥대밭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지붕에서도 풀나고 막 이런 상태인데 아마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된 건 사실이고 그 시설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희망적인 대목은 남측의 관계 부분과 합의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결국 그럼 우리 쪽과의 대화를 어쨌든 뭐 없애든 새로 만들든 대화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그러니까 북한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예. 폐쇄하거나 철거할 것 같으면 굳이 뭐 남쪽과 예, 예. 합의를 하는 얘기가 필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양동 작전이죠. 예. 그래서 이런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원래 금강산이나 개성은 유엔 제재 대상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어쨌든 이명박근혜 정부 때 행정조치로 폐쇄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예. 지금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계속 교류가 있을 텐데 예. 그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남쪽 노동자와 북쪽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수십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존심을 좀 상해했고 또 하나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열 때 좀 첨단 기술을 좀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원했는데 남쪽에서 그것에 좀 소홀했다 이런 그런 서운함이 좀 있죠. 금강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남쪽에서 200만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성공단과는 달리 금강산은 서로에게 좀 이익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폐쇄됐어요. 그러니까 금강산 개성공단은 뭐 빨리 열자라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한 게 사실인데 남쪽이 좀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표현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이런 얘기 됐으니까요. 근데 이 이례적인 대목이 하나 있는데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방치돼 흠이 났다. 이 선임자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선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임자는 김정일 위원장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들 네. 이 부분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쨌든 정주영 회장과 손잡고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또 비판한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러면은 선임자들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도 뭐 미국을 자극하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금강산 계약서를 쓰고 실행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업권도 현대가 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까지 건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라. 왜냐하면 합의하지 말고 남쪽 현대 아산 쪽과 뭐 상의도 하지 말고 그냥 없애라 그러면 그걸 계약했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좀 일종의 불충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라 이런 단서를 붙인 거죠. 예. 오늘 아까 우리 저 인서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는 북측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예. 북한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실무적이든 금강산에 한정됐든 남쪽의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또 볼 수도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조만간 그럼 이거 협의합시다 하고 우리가 또 실무자들이 북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 만일 그 우리 측 관광객이 가지 않는다면 네. 과연 누가 거기를 갈 것인가? 네. 그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들 거 아닙니까? 우리 측 관광객이 없다면 그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이 자신들 독자만 개발해서 관광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랑 손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대아산의 뭐 사업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광고도 하지 않고 노동신문에 내지도 않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를 한다면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남북 협상의 조건 경우의 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해 보세요. 2017년 11월 29일 ICBM 쏘고 막 할 때 보면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반드시 대화 국면으로 오더라. 예. 이게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어떻게 보면 사인 곡선 그리듯한 그런 궤적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대미 협상 대표격이죠. 최선희 제1부상이 금강산에 동행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인가?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사업하고 최선희 부상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관계가 없는데 왜 데려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예. 대화가 멀지 않았다 하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아까 잠깐 트럼프 대통령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 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밑 대화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있다.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미국이 좀 달라. 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줄 것인가? 백두산에서 백마 탔다는 것이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얘기했듯이 뭐 최후 통첩성 성격이 있다. 그런데 보일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 북한이. 예. 일종의 삿바싸움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스웨덴 또 미국이 2주 뒤에 하자 그랬는데 2주가 지금 훨씬 지나버렸거든요. 네. 실무 협상 언제 재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국제사회 질서에 맞지 않고 글로벌 스탠드에 맞지 않는 그런 외교 전술을 쓴다. 벼랑 끝 전술을 쓴다. 이렇게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 그걸로 버텨온 거거든요. 예. 그것을 아무리 유연하게 하더라도 기존의 관성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그거는 7차 당대회 강령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2018년 제7기 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핵을 왜 만들었냐.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 그 말 속에 많은 부분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무 협상이 재개되고 여기서 어떤 성과가 나야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예요. 북한이 계속 주장했던 핵을 없애려면 핵 무기, 핵 물질, 핵 시설, 핵 과학자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거를 요 땅 해가지고 어떻게 한꺼번에 없애냐. 그래서 동시적, 병행적,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여기에 응수를 해라라는 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약간씩 변동이 지금 가고 있죠. 예. 볼턴이 낙마하고 리비아식은 아니다라는 사인은 분명히 준 것이고 예. 그러면 그 속에서 하노이 노딜처럼 실패한 회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실무 협상을 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일종의 뭐 하여튼 사전
사전에 뭐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달도 지금 거의 다 가고 있거든요. 다음 달 매실무 협상 재개합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시간을 미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그야말로 시말로 쫑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내 이야기 좀 해봅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쭉 집권 후반기 키워드를 공정, 개혁으로 잡은 듯한데 성과를 내려면 야당 협조가 절실합니다만은 어제 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었던 자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귀를 막는 사람도 있었고 손가락으로 X 표시를 그린 사람도 있었고 나경원 원내대표 메모는 뭐 사과는커녕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고집이 뭐 이런 식으로 또 메모가 적혀 있던데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공정을 강조했는데 이 공정 키워드가 조국 정국에서 더 도드라졌다. 그러면 조국 정국에 대한 어떤 사과 같은가 유감 표시라는 게 있어야 됐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두 차례 그 청와대 회의에서 죄송스럽다, 송구스럽다 이미 사과를 했어요. 예. 근데 또 시정연설은 어떤 내년 예산, 내년 국가의 큰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미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건 생략한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얘기했고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뭐 당연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바른미래당하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바른미래당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던 그 합의 그걸 지켜라 지금 이런 주장 같습니다. 우선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분리 예.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이미 요건이 충족돼서 날짜가 선거법과 달리 한 달 먼저 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선거법과 분리하자. 먼저 하자. 예. 근데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의 깃발이 너무 올라가 있고 민심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자 하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우선 날짜, 일정 요건이 갖춰진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것을 먼저 처리하자는 건데 그런데 공수처 법안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권은희 안을 지렛대를 삼아서 백혜련 안과 같이 먼저 논의하자라는 것이 이제 명분에 맞잖아요. 예. 그래서 공수처법을 먼저 그러면 통과시키자. 어쨌든 협의에 들어가자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합리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만일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표결 처리할 때 불안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당론으로 이것은 권한이 아닌 낸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거기도 두 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먼저 통과시키면 나중에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혁할 때 또 협조 안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약속 이런 것을 요구하겠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협의 결과 어떻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난영난제인데요. 올라가기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회의의 직권 상정이든 뭐든 상정은 될 것 같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내심 고민이 크죠. 예. 또 지난번처럼 몸으로 막으면 또 이게 또 고소고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 자체가 합의가 왜 안 된 걸 패스트트랙에 올리냐는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 식물국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5분의 3 요건을 갖춘 것은 합의가 없더라도 그냥 빠른 속도로 가자. 그게 패스트트랙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안 막아도 과거 민주당 했던 것처럼 필리버스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의 능력은 좀 없어 보입니다. 제가 11시간 39분 했는데 예. 힘듭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필리버스터 하자. 뭐 일각에서 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다른 얘기 해보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TF팀의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뭐 잘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는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는데 뭐 표창장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만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이게 지금 실정법 위반의 의혹 때문에 고소고발이 됐고 경찰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인데 네. 여기에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게 좀 갸우뚱하거든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 선도부에 예. 걸린 불량 학생들을 담임 선생들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학점에 뭐 좀 가점을 주겠다. 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고 또 이걸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공천에 관한 사항은 당대표 권한인데 예. 원내대표 그리고 임기도 끝나요. 그렇잖아요. 12월까지 임기거든요. 예. 다시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 공천에 대해서 가점을 주겠다 하는 것은 좀 오버를 해도 너무 심한 오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12월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고 신당 창당인데 지금이 10월인데 왜 다음 달도 아니고 12월에 창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보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비판도 했지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경우도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본인이 꼭 필요하다 찬성한다. 예, 했죠. 예. 뭐 어느 대학 강연 가서도 이게 정의다는 식의 예. 그 강의 제목에 포함시켜서 이걸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것을 저지하는 것이 마치 본인의 정치적 사명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탄핵 때문에 갈라져서 나왔으면서 이제 탄핵은 덮고 가자. 예. 더 이상 묻지 말자. 예. 총선을 앞두고 참 금배지가 좀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예. 어떻게 자유한국당과 결국은 통합까지 가리라고 보십니까? 그런 손짓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그러면 탄핵했던 거 사과해라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퉁치고 가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지금 네. 그렇죠. 네네. 그럼 만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은 통합은 힘들다면 선거 연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바른미래당도 이제 국민의당과 이렇게 분열을 하고 예. 이러면서 좀 쪼그라들었고 그리고 다시 떨어져 나오면 또 더 쪼그라들잖아요. 예. 근데 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아마 이런 걸 꿈꾸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세력이 작더라도 당대당 통합하고 다시 가설 정당 만들어서 거기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명으로 하나를 뭉치자. 그것이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합친다면 예. 좀 덜 수그리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당대당이 당이 당연히 필요할 예. 것 같아요. 흡수 통합보다는 당대당 통합이 낫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그럴 것이다. 예. 총선이 다가오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는 오늘 밤늦게 혹은 자정 넘어서 네. 새벽에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정상적이라면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래. 뭐가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왜 그러냐면 예. 이미 뭐 2달 가까이 수사를 하면서 수집할 증거는 다 했지 않겠습니까? 예, 했겠죠. 그리고 뭐 정경심 교수가 뭐 컴맹이래요. 그래서 증거를 예. 인멸할 앞으로 뭐 건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는 더더욱 없죠. 정경심 교수가 지금 집 말고 어디 가서 숨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구속이 수사가 원칙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구속 영장은 기각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일이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장이 정 의원 말대로 기각이 된다면은 검찰에게 또 후폭풍이 갈 것 같습니다. 원투는 원하지 않던 그런 일이 예. 벌어질 수 있겠죠. 예. 네. 반면에 발부가 된다면은 조 전 장관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수사가 탄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든 말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예.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정경심 교수와 부부 사이니까 이러저런 얘기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증거 인멸의 뭐 공범 의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야말로 망신주기 먼지털이잖아요. 예. 그걸로 수사할 가능성은 좀 저는 있겠다. 공범으로 지금 검찰은 공범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집안에서 예. 부부끼리의 대화 있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어거지로 좀 엮으려고 시도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의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다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법안 통과에 힘써달라며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적으로 조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수 정당 가운데는 정의당만 여기에 호의적인데 바른미래당은 어떤 입장인지 권은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 연결한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3당 협상 실무위원들만 따로 만났다고요? 예. 예, 의원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고. 예,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저 권은희 이렇게 3명이서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협상에 진척이 좀 있었습니까? 지난 그 원내대표와 함께한 3+3 협의보다는 예. 훨씬 실무적인 이야기들로 논의가 되다 보니 예. 보다 유연하고 보다 솔직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자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민주당 안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안도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주장이었습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입장이었지만 예.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견제할 것이 아니라 예. 왜 우려가 돼서 무엇이 우려가 돼서 반대한다. 예. 그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런 정도의 보완책을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정리를 해달라. 그렇게 유연한 입장으로 정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야당 탄압의 기구로 활용될 수 있다 뭐 그런 점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뭐 좌파 정권의 정권 연장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는 혹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예. 정치 권력에 그리고 경제 권력의 부패를 막겠다라는 이런 목적하에 설치된 조직인데 예. 이 공수처가 정치 권력의 영향력에 있었을 때는 정말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진다라는 이런 이론적인 우려점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논리 자체가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우려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보완을 얼마만큼 해내느냐 이것이 이 논의의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것 때문에 권은희 의원이 백혜련 의원과 다른 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내용도 조금 다른데 네. 아마 그 자유한국당에서 우려하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권은희 의원이 이런 안을 내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논의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은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지난 3+3 협상에서는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 정도가 있었다라면 예. 오늘 실무 협의에서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고 공수처장 임명의 추천위원회 구성이 보다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 표명이 이게 나왔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이왕 권은희 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의원님 내신 안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그 이론적으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와 그리고 공수처에 권한이 집중이 돼서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두 개의 요구 사항을 법 이론적으로 요구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공수처장 임명 시에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 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둠으로써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그런 제도화를 했고요. 예. 그리고 기소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현재 이 검찰공화국의 문제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행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지만은 공수처의 조직 구성의 특성상 이 전직 판사, 검사 등이 이 공수처의 조직원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한 기소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판단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심 한국당을 빼고 지난 4월 여야 사당 패스트트랙 공조했던 것처럼 다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좀 같이 한번 나가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을 할 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차 강조한 말이 이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건으로 상정해놓고 합의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랬죠. 국회에서의 합의는 국회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고 그러다 보니 이 합의를 쉽게 포기하려는 생각은 좀 끝까지 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은희 안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원래 약속은 선거법부터 먼저 하고 공수처법 하자 이거였는데 네. 지금 뭐 조국 정국을 거치고 국민적으로 이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공수처법부터 먼저 하자. 지금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네. 만약에 권은희 안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그건 바른미래당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권은희 안으로 가고 예. 그리고 선거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한다라는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그러면 공수처는 그 내용에 합의가 되면 예. 합의된 대로 그 내용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처리, 우선처리, 신속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실무 협상을 하면서 계속 양에 전하고 있는 저희의 입장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패스트트랙 안건 지난 4월에 상정할 당시부터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은 그 묶어놓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예. 선거제 개혁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의 내용이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된 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 이 절차에 따라서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었고요. 그런 입장 때문에 이 실무 협상을 하면서 선처리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선처리도 가능하다라는 예. 입장입니다. 선처리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드를 진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12월에 신당을 만들겠다라면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은 국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고 그래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신 거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이 백혜련 안이 공수처가 가지는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서 전혀 보완책이 없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아니란 얘기네요. 권은희 안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권은희 안으로 지금 계속 그 논의를 하고 있고 예. 권은희 안이 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 권은희
안으로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도 이 공수처 대상으로 수사 대상으로 넣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먼저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현재 법안에도 어느 법안에도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 대상인 걸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면 예. 공수처와 관련해서 주장만 있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을 보여주신 거고요. 지금 권은희 안에도 국회의원 포함됩니까? 국회의원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 근데 오늘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기소 대상이 판검사, 고위직 경찰에 한정돼 있다면서 보완 수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수사와 기소권을 공수처에 같이 부여를 해야 된다. 예. 라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던지 아니면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한 판단을 한다면 예. 우리나라 현재 국가 청렴도 순위가 180개국 중에서 45위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공수처의 수사 기소권을 다 갖는 공수처가 그러한 수사 행태, 정의롭지 못한 수사 행태,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는 수사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 순위는 100위 밖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리고 일단 100위 밖으로 한번 떨어지면 그 사회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예. 위험한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는 검찰 권력의 정치화 때문에 이러한 공수처가 대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설계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당 상황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네 분이 조금 심한데 유승민 전 대표가 12월에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자유한국당하고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을 넘어서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두 당이 합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일단은 전제 조건에 대한 판단이 네. 이 탄핵을 넘어서서 보수 예. 당이 보수 통합을 이뤄내자라고 이 유승민 대표가 통합의 조건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자유한국당은 절대 탄핵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통합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하고 당대당의 형태로 절대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유승민 대표의 12월 신당 창당이나 뭐 이런 논의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상황이 무르익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현재로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복원해서 바른미래당을 제3지대의 중심 세력으로 인정받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들과 논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이준석 전 최고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손학규 대표와의 투쟁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손학규 대표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법이나 당원 당규상.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좀 그렇게 답답한 되면- 상황일 텐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중심으로 제3지대 바른미래당을 제3지대의 중심 세력으로 하자라는 그런 방법론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예. 제3지대의 중심 세력을 새롭게 교체하는 그런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그런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의원님이 제3지대 이야기 몇 차례 하셨으니까요. 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들이 또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의 주장도 제3지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하는 제3지대하고 어떤 교합
교착점이 있는 겁니까? 교착점이 있고 제3지대와 관련해서 기득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양당들을 대체하고 제3 세력이 이 중심과 중도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생각들을 교환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한데 모여서 당을 하나 만들어 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제3지대가 사분오열되지 않고 예. 제3지대가 통합이 되는 그러한 방향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쁜 시간 오늘 인터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